안녕하세요. 한국전교의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PTCT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PTCT 관련된 이제 문제들 같은 경우는 우리 전기 시험에서 굉장히 이제 많이 나오는 형태이고요. 우리 전기 설비 쪽에서는 문제는 굉장히 간략하게 나오기 때문에 내용보다는 대부분이 그냥 답만 보고 이제 넘어가시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얘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제 접근하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PT와 CT라는 것인지 있기 전에, 요걸 먼저 설명하기 전에 조금 밑바탕을 좀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우리는 전기를 한전에서 이제 전기를 공급을 해주죠. 그러면 한전에서 와서 우리 집 또는 공장 또는 뭐 어떠한 큰 빌딩, 요거 이제 다 수용가라고 이제 포함해서 얘기를 할게요. 수용가에다가 전기를 공급을 할 때 공급 계약이라는 것을 합니다. 이때 계약을 100 아래, 100kV 아래로 이제 계약을 잡으면 한전에서는 저압 수용가라고 이제 부르게 되고요. 저압 수용가라고 이제 부르게 되고, 공급 전압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20V로 공급한다. 요렇게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100을 이제 넘게 되면은 kV 하니까 일단 용량이죠. 용량이고요. 그리고 100kg를 넘게 되게 되면 이제 고압 수용가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고압 수용가 같은 경우에는 얼마를 필요로 하느냐에 따라서 얘를 뭐 6600으로 보낼 수도 있고 22900으로 보낼 수도 있고, 뭐 대규모 공장 같은 경우에 뭐 154로 보낼 수도 있고, 요거는 이제 용량에 따라서 계약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집을 기준으로 할 때는 3kg라고 잡아요. 용량을.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집에서 쓰는 모든 기기들은 와트, 유효전력을 이제 기준으로 하는 거고, 얘는 볼트 암페어니까 피상전력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건 좀 구별을 좀 해주셔야 되고, 용량을 일반적으로 한 세대, 한 가정집을 기준으로 할 때 3kg로 이제 일반적으로 잡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빌라가 있는데 한 층이 3가구가 있다라고 놓고요. 3가구가 있다라고 놓고, 그 다음에 높이가 5층짜리예요. 그러면 5층이면 한 층에 3개의 5개니까 15가 될 것이고요. 한 세대의 용량이 3이니까 곱하기 3을 하면 되고, 따라서 그 건물은 용량이 45kVA라는 것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뭐 추가적인 것들이 이제 더 들어가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보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게 된다.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시고요. 자, 그러면 한 세대가 3kg라고 한다면 저압 수용가이기 때문에 한전에서 공급하는 건 얼마로 공급한다? 220으로 이제 공급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220으로 이제 전기를 공급을 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의 선으로 이제 놓고요. 여기에서 여기에다가 전기를 공급을 해주면 됩니다. 전기를 공급을 해주는데, 전기를 그냥 공급하게 되면은 이 수용가에서 전기를 얼마만큼 썼는지를 모르잖아요. 나중에 사용량만큼 이제 한전에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를 갖다가 설치하냐면 전력량계라고 하는 것을 설치하게 됩니다. 전력량계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전력을 측정하는 기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때 수용가에서 사용하는 전력과 그리고 이 전력량계가 측정을 하는 측정값이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얼마만큼 측정이 됐는지를 알아야 돈을 지불을 하겠죠. 자, 이때 여기와 여기를 갖다가 비교를 하는 식들이 있고, 그 다음에 비교 내용이 이제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보통 기사산업기사 쪽, 요런 쪽에서 이제 출제가 되는 거고요. 아니면 이제 기능장, 실기, 필답형에서 이제 이런 것이 출제가 되는데, 우리 전기 설비에서는 이제 그런 것까지는 필요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전기가 공급이 되는구나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 이 전력량계 내부를 보면요, 아날로그로 좀 얘기를 할게요.
두 개의 철심이 이제 이렇게 이제 있고 코일이 감겨져 있는데 원판이 하나가 이렇게 이제 있게 되고요. 그리고 전기가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피상전력을 기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단상 피상전력식 S는 VI만큼 이제 흘러가게 되고 이때 우리는 전압에 대해서 고려를 해줘야 되고 전류에 대해서도 이제 고려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전압을 갖다가 이제 체크하기 위해서 전압 코일이 이제 들어가게 되고 전류를 갖다가 고려해 주기 위해서 전류 코일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즉 뭐가 필요하다? 전압 코일과 전류 코일 두 가지가 필요하더라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전력량계에는요 전압 코일과 전류 코일이 이제 이렇게 이제 있는데 전압은 우리가 병렬로 이제 쓰잖아요. 병렬로 쓰기 때문에 얘를 병렬로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해주고요. 그리고 전류는 우리가 이제 측정을 하기 위해서 직렬로 이렇게 연결을 해요. 그냥 간단하게 그린 겁니다. 간단하게 이제 그린 거고요. 자, 전압은 무슨 연결? 병렬 연결. 전류는 직렬 연결. 그럼 얘가 이렇게 이제 나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번 계산을 한번 좀 해볼게요. 무슨 계산을 할 거냐면, 자, 피상전력 S는 VI라는 식을 쓰는데, 지금 여기는 저압 수용가이기 때문에 공급 전압이 지금 얼마예요? 220V로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집에서 쓰는 전압이 220을 쓰잖아요. 그럼 문제 있어요,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전류는 어떻게 되느냐? 전류는 뭐 예를 들어서 여기를 15A라고 하죠. 우리 집이 얼마만큼 쓰는지를 좀 확인하고 싶으시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두꺼비 집 있죠, 여러분들. 두꺼비 집을 딱 열게 되면은 차단기가 있습니다. 그 차단기에 보면 전격 전류 얼마짜리인지 나와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15A 요렇게 이제 잡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15A가 들어가게 되면 아무 문제 없이 쓰는 겁니다. 그러면 전압은 220V를 들어오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럼 전류가 지금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알아야 되니까 전류를 이 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S는 VI에서 I는 V분의 S가 될 것이고 넘기면 되죠. 그러면 전압은 220, 용량은 3kg라고 했으니까 3000 이렇게 될 것이고요. 요거 약분하면 대략 13점 몇 암페어 정도가 나와요. 즉 여기에 들어가는 전류가 약 13점 얼마가 들어가더라. 그러면 차단기는 15가 넘어가면 떨어지는 거고 15 아래면 정상적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아무 문제가 없죠. 아무 문제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기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단독 전력 양계 아니면 단독 계기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게 됩니다. 자, 요거 이제 단독 계기라고 이제 불러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인데요. XS 모텔이라고 한번 해보죠. 실제로는 이제 모텔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이제 굉장히 큰 걸 쓰기 때문에 뭐 엘리베이터도 있고 각종 조명 장치에 그 다음에 뭐 에어컨, 냉장고, 컴퓨터, TV 되게 많아요. 전기 장치가.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용량이 큰데 이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좀 용량 값을 제가 좀 바꾸겠습니다. 용량이 90kVA라고 할게요. 설명을 하기 위해서 90kVA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압 수용가죠? 저압 수용가니까 여기에 공급되는 전압은 얼마로 공급을 한다? 220으로 공급을 한다. 그러면 전력량계에서 이렇게 전압을 갖다가 병렬로 연결을 해주고 여기에다가 전류를 직렬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데 여기 모텔에서도 사용하는 전압은 뭐 220V라고 하고요. 사용하는 전류는 뭐 예를 들어서 20A라고 한번 해볼게요. 20A. 그러면 지금 여기서 저압 수용가니까 220V를 공급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전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류 값을 볼게요. 자, 식은 얘하고 똑같고요. 요건 이제 지우겠습니다. 얘하고 똑같고 전류를 구하는 거니까 자, 전압은 220이고요.
그리고 용량은 지금 90kVA죠. 따라서 얘는 9만. 그럼 요거 약분해서 계산하게 되면은 뭐 420 뭐 이렇게 410 얼마 이렇게 나와요. 근데 조금 숫자를 쉽게 하기 위해서, 설명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얘가 400A로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400A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즉 여기에 흘러가는 전류가 얼마다? 400이다 이런 얘기예요. 400이 흘러간다. 근데 여기는 20A까지만 견딘다고 했었어. 근데 들어가는 건 400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 400이 들어갈 거를 20으로 쓸 수 있도록 바꿔주는 기기가 필요해요. 자, 여기서 다시 짚고 넘어갑니다. 전압은 문제 있어요, 없어요? 문제 없어요. 220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근데 전류가 지금 20까지만 쓸 수 있는데 400이 들어가니까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 400을 20으로 바꿔주는 기기가 필요한 겁니다. 요런 기기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그릴게요. 자, 이 기기는요, 1차와 2차로 구별이 되어 있는데, 뭐 화면 나가는 건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만 보세요. 1차는 내가 정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기기가 이제 있는데 이거를 내가 선택하는 거고, 2차는 무조건 정해져 있습니다. 얘는 바꿀 수 없어. 이건 모든 기기가 딱 정해져 있어요. 5A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얘는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요 기기를 갖다가 설치를 해서 얘를 갖다가 바꿔주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느냐? 자, 여기다가 쓰겠습니다. 여기 지우고. 원래는 칠판제가 요거 설명을 할 때 저 끝까지 이제 써야 되는데, 뭐 요건 화각의 폭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쓸게요. 자, 지금 보시면 들어오는 거는 400이죠? 내가 쓰고 싶은 건 20이고요. 그래서 400대 20 이렇게 놓고요. 요 기기의 1차는 내가 선택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요게 뭐 25짜리, 50짜리, 75짜리, 뭐 100짜리, 150짜리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 쭉. 이렇게 쭉 이제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1차는 지금 모르니까 X라고 놓고요. 2차가 지금 5A예요. 그럼 얘를 비례식으로 계산하는, 이렇게. 비례식으로. 그러면 20 곱하기 X 이꼴 400 곱하기 5니까 2000. 그럼 요거 넘겨서 약분하면 X의 값은 100이 나오는 거죠. 즉, 요 X의 값이 100대 5짜리의 이 기기를 쓰면 얘가 400이 아니라 20으로 들어가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기기를 뭐라고 하느냐? 계기용 변류기. 근데 요즘은 계기용 잘 안 써요. 옛날에는 뭐 자가용 변류기, 뭐 계기용 변류기 이렇게 불렀는데 요즘은 그 단어는 안 쓰고 그냥 변류기 이렇게 이제 부르고요. 얘를 CT라고 부릅니다. CT. 이게 U자가 이제 전류 U자겠죠? 그래서 전류, 대전류를 소전류로 바꿔주는 기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를 변류기라고 한다. 변류기라고 한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얘가 220인데 예를 들어서 6600V인 거예요. 6600V. 근데 우리가 여기서 써야 되는 건 몇 볼트예요? 220V를 써야 되죠. 즉 6600을 220으로 바꿔주는 어떤 기기가 필요해. 기기가. 자, 얘도 마찬가지로 1차는 X, 2차는 110V이고요. 이건 딱 고정이에요. 못 바꿉니다. 110V이고요. 자, 얘도 똑같아요. 요 지금 전류한 것처럼 똑같이 비례식으로 만들면 됩니다. 여기다가 쓸게요. 여기다가. 자, 조금 작게 쓰겠습니다. 6600대 220은 요 기기 X 대 110 요렇게 해주면 되고요. 그럼
그럼 요거 요렇게 비례식으로 만들어주면 220x는 6600 곱하기 110이 될 것이고 요 220 넘겨서 나눠주게 되면 x는 3300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즉, 요 x의 값이 3300 대 110짜리에 이 기기를 쓰게 되면 220으로 넣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기기를 뭐라고 하느냐? 계기용, 이건 반드시 앞에 이거 써줘야 돼. 변압기, 일명 PT라고 부릅니다. 계기용 변압기, 일명 PT라고 불러요. 자, 얘는 뭐 하는 놈이에요? 큰 전압을 내가 원하는 전압으로 바꿔주는 계기죠. 요게 계기용 변압기. 요거 변류기는 대전류를 요 400A, 요 대전류를 20A 소전류로 바꿔주는 기기. 요게 CT라고 부릅니다. 요게 CT. 그래서 PT가 뭔지 CT가 뭔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조금 이왕 한 거니까 세 가지를 좀 구별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자,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여기에요. 아까 했던 거 220으로 공급해서 13A 들어갈 때, 자, 여기는 PT나 CT가 필요하겠어요? 전혀 필요 없죠. 그래서 요거 단독계기 여기 하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아까 여기가 220V가 공급이 되는데 요 전류가 400A가 나왔잖아요. 그때는 요 얘기 안 했죠. 즉 CT만 필요한 경우,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여기 지금 전압이 6600이에요. 전압이 크면 당연히 전류도 많이 흘러가겠죠. 그래서 PT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CT도 무조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PT가 필요하면 무조건 CT도 필요해. 그래서 PT, CT를 한 함에다가 같이 집어넣어서 쓰게 됩니다. 이거를 법령상에서는 PT와 CT를 합쳤다, PCT라고 하고요. PCT. 현장에서는 이거를 다 MOF라고 부르죠. MOF. 계기용 계기용 변성기 또는 계기용 전압 전류기, 이렇게도 이제 불러요. 그래서 종류는 세 가지예요. 단독계기, CT만 필요한 경우, 그 다음에 PT, CT 필요한 경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고. 자, 그래서 요 PT와 CT를 한 함에다가 다 갖다가 집어넣은 거를 법령상에서는 PCT, 근데 현장에서는 다 MOF라고 불러요. MOF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를 할 건데, 요번엔 뭐냐면 얘네들을 쓰다가 철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모텔이 이전이 된다든가 아니면 이 건물을 갖다가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데 얘네들을 다 철거하는 거죠. 아니면 뭐 교체를 한다거나. 자, 어찌됐든 간에 이 PT하고 CT를 제거하는 겁니다. 자, 먼저 PT입니다. PT예요. PT의 경우는 전압이 지금 병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병렬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PT 같은 경우는 그냥 제거시켜도 돼요. 그냥 별다른 제약이 없어요. 그냥 제거시키면 됩니다. 쉽게 얘기할게요. 천정에 등기구가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개의 등을 이렇게 내린 다음에 이 두 개의 선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전구 이렇게 내리면 선 두 개 나오겠죠? 이 두 개를 잘라버립니다. 그럼 이 두 개를 잘랐다라고 해서 다른 전등이 꺼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병렬로 제대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 자른다라고 해도 얘네들은 계속 불이 켜지죠. 직렬로 연결하면 자르면 어떻게 돼요? 다 꺼지겠죠. 근데 우리는 수용가는 전부 다 병렬로 구성을 해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냥 잘라도 돼요. 즉 PT는 그냥 제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제거만 하면 돼요. 이거를 시험 문제상에서 뭐라고 하느냐? 개방. 연다라는 거죠. 연다. 그냥 얘는 개방하면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CT예요. 문제는 CT인데 얘는 직렬이라고 했잖아요. 직렬. 그럼 얘를 갖다가 제거를 하면 선이 잘린 거하고 똑같아. 잘린 거하고. 그래서 그냥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여기다 그냥 간단하게만 할게요. 전기가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오는데 얘를 갖다가 제거를 하면 여기가 잘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연결을 해놓고 요렇게 전류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2차 측 써드릴게요. 여기다가 2차 측을 단락 후 개방. 자, 이 단락이라는 용어를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단락은 이제 영어로는 쇼트, 한글로는 단락, 쉽게 얘기하면 선과 선을 붙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연결을 시켜놓고 전류가 흘러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고 제거를 해야 된다. 만약에 이거를 단락을 안 시키고 그냥 열어버리면 순간적으로 전압이 상승하면서 과전류가 흘러가거든요. 이거 쉽게 생각하면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컴퓨터 있죠? 컴퓨터의 콘센트를, 전원 콘센트를 그냥 빼버려요. 그냥 빼버려. 켜져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다시 꽂아서 켜. 빼버려. 켜. 다시 뽑아. 이거 몇 번 반복하면 컴퓨터 마팅이 갑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전류값이 올라가요. 전압이 상승하기 때문에 전류값이 커져서 흘러가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그냥 제거를 하게 되면 2차 측 들어가는 쪽이니까 2차 측의 절연을 파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망가뜨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단락 후 개방해야 됩니다. 그래서 PT하고 CT 같은 경우에는 크게 잘 나오는 거는 한 2문제 정도거든요. 하나는 얘네들 명칭 가지고 얘기하는 거. 3가지겠네요. 3가지. 명칭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목적. 대전류를 소전류로 바꿔주고, 얘는 고전압을 저전압으로 바꿔주고, 요거 물어보는 거. 그 다음에 3번째가 얘는 개방. 얘는 2차 측 절연 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단락 후 개방해야 된다. 그래서 요 문제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설비 공부하시는 분들이 내용은 잘 몰라도 그거 답만 그냥 외워갖고 시험을 많이들 보시는 거예요. 근데 내용적으로는 요렇게 된다. 그래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